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조선술, 우리가 알고 있는 등대의 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의 학산, 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런던에서 출발돼서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제임스 쿡이 세계 탐험을 간 것도 결국은 이 시계 실험을 동시에 했다는 거죠. 이 시계라는 것이 항해 시계, 다시 말하면 시계는, 자본주의 시계는 바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연의 시계가 아니라 자본의 시계입니다. 자본의 시계는 수많은 무역상인들이 세계 네트워크를 하면서 문명 교류를 하고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또 전쟁을 하면서 또 대모험을 하면서 시간의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서 바로 시계가 탄생한 겁니다. 시간의 탄생은 바로 항해 시간에서 탄생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그리니치 천문대니 또 여러분이 아는 또 자오선의 규정 같은 것이 모두 영국을 중심으로 거두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영국은 결국은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만들시 결국은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홍콩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죠. 오늘날에는 홍콩이 이제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홍콩다운 자기들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태평양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야, 과거는 대서양의 시대였습니다. 더 멀리는 지중해가 패권을 잡았고, 이제는 태평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G20을 포함하고 브릭스를 포함하는 수많은 나라가 태평양 전선에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의 바다는 지중해였고, 오늘의 바다가 지중해였고, 오늘의 바다가 소위 대서양이기 때문에 미래의 바다는 바로 태평양이라고 서양학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의 바다가 태평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물동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없이는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세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태평양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보세요. 우리 교민들이 LA나 샌프란시스코 많이 삽니다. 지금은 LA 더 많이 살지만 원래는 도산 안층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와이로 강제 이민같이 갔어요. 예? 파인애플 농장이나 이런 데 끌려갔어요. 사탕수수 농장에. 그랬다가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들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은 독립운동도 벌어졌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흥사단도 만들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렇게 조그만 도시처럼 되어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라고 하는 큰 다리가 있죠. 세계적인 다리죠. 그 다리를 놓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쿠리들이 그걸 놓은 겁니다.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중국의 노동자들이 엄청 죽었어요. 또 서부개척 시절에 중국의 싼 노동자를 쿠리라고 불렀어요. 쿠리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친복을 놨던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서부 영화나 깽 영화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머리 깎은 다 그것은 그런 역사적인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나 LA 쪽에 한인 동포가 가장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양을 통한 동서교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태평양을 보세요. 오늘날에는 다 비행기 타고 이동하고 주로 사람들이 물건을 몰라도 사람은 주로 그래도 비행기를 많이 타죠. 그러나 거기는 다 배로 이동했습니다. 이 라인을 뭘 얘기하냐면, 자,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우리가 그 뉴기니아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쪽을 통해서, 남쪽을 통해서 통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마르케사스하고 하와이까지 옵니다. 소위 폴리네시안들이 대이동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이 대이동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장엄한 대이동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와이 왕국, 또 오늘날 있는 수많은 태평양의 작은 나라 사모아나, 이게 인구 이동의 결과였습니다. 종족이 이동하고 식물이 이동하고, 여러분 옛날에 그 와이키키 해수욕장 가보면 거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나무들은, 야자수들은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전부 들어온 겁니다. 바람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이 들고 들어오고 해를 통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찾게 보면 제주도에 있는 문주단이라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바다를 통해서 씨앗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태평양 시대에 옵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아시아에 나타납니다. 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포를 갈겼습니다. 일본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새로운 역사가 열렸습니다. 이 문이 개방됨에 따라서 메이 정부가 들어온 겁니다. 에도 막부 체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고베항이 문을 열었습니다. 맨 처음에 요코하마도 열었습니다. 자, 고베항이 활짝 문을 열면서 이인촌이라고 하는 서해인촌이 만들어졌습니다. 서구 정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고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제국 시대 때 고베를 통해서 많은 연락선이 오사카 옆에 고베죠. 고베를 통해서 한반도 부산까지, 목포까지, 인천까지, 저 또 고베에서 저 함흥까지, 청진까지, 예? 이 나진까지 연락선이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고베를 통해서 제주도에도 배가 들어왔어요. 성산포까지도 배가 들어왔습니다. 국제적인 그 소위 라이너라 그럽니다. 항해 라이너, 여객선 루트가 형성돼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근대사에 많은 사람들이 징병징용 가는 사람들이 또 먹고 살려고 일본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고베로 많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실체를 우리는 고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많은 항구가 있습니다. 모지항부터 요코하마부터 많습니다. 자, 비슷한 것이 이제 중국의 상하이입니다. 아편 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중국이 상하이 땅을 내놓게 됐습니다. 조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의 임시정부가 있던 동네입니다. 지금 가보면 이렇게 빨래도 널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보존이 돼서 참 천만다행입니다. 자, 우리의 백봉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조소왕 선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저기서 독립을 꿈꾸고 해방될 때까지 나중에는 다 쫓겨가죠. 일본에서 쫓겨가서 나중에는 중칭까지 쫓겨가고 난징까지 쫓겨갑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기에 상하이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기는 프랑스 조개도 있었고 우리의 많은 애국지사들이 여기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하이가 갖고 있는 국제적 개방성을 의미했고 오늘날 중국을 움직이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베이징 같아도 중국을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그 파워는 제가 보기에는 상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는 실크로드의 연락선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항구들은 자기 항구의 역할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몇 개의 나라들은 눈여겨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베네치아 같이 사실은 서양의 향로나 서양의 값진 물건들이 베네치아 상인을 통해서 유럽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는 천하의 유대 장사꾼도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오랜 역사적인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바로 건너편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또 베네치아 세계적인 무역상들이 있던 그런 흔적입니다. 오늘날도 알렉산드는 중요하고 베네치아는 유럽의 최대 항구로서 자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스탄불, 터키라 그러죠. 투르카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이 이스탄불은 과거에 실크로드가 닿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서교류의 핵심이었습니다. 과거 동로마 제국 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시아와 유럽이 공존하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불꽃 튀는 융합의 현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해양 실크로드들이 이렇게 항구에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문명 교류가 이러한 해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레카입니다. 말레카 해협이라는 데 가보면 오늘날 싱가포르가 밑에 있고 저 위에 보면 좁은 물목을 말레카 해협이라 그럽니다. 해적이 진동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서기를 싣고 올 때 반드시 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기서도 정화 함대가 갔었고 저기도 가보면 포르투갈 후예도 살고 있고 네덜란드 후예도 살고 있고 인디안들의 후계, 소위 인도 사람들의 후계인도 살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화개촌이 있고 당연히 영국 사람들도 살고 있고 다양한 인종이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